아이고,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냥 네가 계속 갖고 있으면서 용돈이나 하지. 아니야, 엄마. 내가 따로 엄마 아빠 노후에 보탬될 것도 없고, 그리고 여태 내 학비며 유학비용까지 항상 엄마 아빠가 다 대줬잖아. 덕분에 나 편하게 공부했고 이렇게 성장도 했고. 아이고, 우리 딸이 철이 들었네. 이게 뭐 돈으로 따질 일은 아니지만 솔직히 돈으로 따져봐도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훨씬 큰데 내가 이 정도도 못 해주겠어? 아이고, 그래도 우리 딸 시집 가는데 엄마가 더 해주지는 못할 망정 받으려니 미안해서 그렇지. 자취하는 동안 내가 그렇게 용돈 드린다고 그래도 받지도 않고 그냥 용돈 몰아서 받는다고 생각하고 받아줘, 엄마. 그래봤자 원룸 하나인데 뭐. 아빠가 갖고 있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랑 이 원룸에서 나오는 월세 합치면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을 거야. 아휴,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컸을까? 왜 울고 그래, 엄마. 다 컸네, 다 컸어. 노후자금으로 월세 나오는 집 하나 있으면 좋잖아. 그니까 받는 거다. 알았지? 아휴, 그래. 알았어. 근데 너 혼자 결정해도 되는 거야?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고 아직 결혼 전인데 뭘. 걱정하지 마. 그래, 그럼 고맙게 받을게. 고마워, 우리 딸. 예쁘게 키워줘서 고마워, 엄마. 으이그, 별소리를 다 해. 1개월 후. 이제 진짜 이것저것 예약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모은 돈 얼마나 있어? 글쎄, 나도 막 엄청 많진 않아서. 자기는? 난 이 정도. 나랑 비슷하네. 완전 반반 되겠다. 그럼 우리 이걸로 작은 아파트 전세 좀 알아보자. 아파트? 빌라 같은 게 낫지 않아? 돈이 너무 없는데. 그냥 하루 기분 내는 결혼식 이런 거에 돈 많이 쓰느니 그거 아껴서 오랫동안 살 집에 투자하는 게 낫지. 그래, 뭐 자기만 괜찮다면야 난 상관없지. 이 정도면 일반식은 안 할 순 없으니까 작은 홀 빌려서 스몰 웨딩하고 예단 예물은 최소한 간단하게 하자. 그래. 문제는 웨딩 촬영인데 꼭 해야 할까? 웨딩 촬영? 그래도 결혼 사진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아? 아니 뭐 어차피 드레스 입고 사진 찍는 거야 결혼식장에서도 할 텐데 돈도 없고. 그냥 우리 웨딩 촬영은 패스하자. 괜찮겠어? 여자들은 결혼식에 로망도 많다던데. 로망 다 채우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현실이랑 타협하는 거지.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 에이, 됐어. 어차피 자기랑 나랑 3살 차이고 그 정도면 자기 군대 갔다 와서 사회생활 나랑 비슷하게 한 건데 비슷하게 모은 게 당연한 거지. 신경 쓰지 마. 앞으로 둘이 같이 열심히 벌어서 사면 되지. 그래. 그리고 우리 경제권은 어떻게 할까? 아유, 나야 뭐 재테크 이런 거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회계 쪽 일하니까 돈에는 빠삭할 거 아니야. 공금은 자기가 관리해. 서로 한 230만 원씩만 내면 되지 않을까? 나머진 각자 관리하고. 그래, 그럼. 대신 난 엑셀로 가계부 쓸 테니까 언제든 확인하고 싶을 때 확인해. 그래, 그러자. 6개월 후. 자기야, 어제 엄마한테 용돈 입금해드렸어? 맞다. 깜빡했다. 미안. 어제 야근하고 들어와서 바로 뻗어버리는 바람에 깜빡했어.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 우리 집에도 얼른 보내야겠다. 에이, 그러게.
아예 자동이체 걸어두라니까. 결혼하고 이제 고작 2달인데 벌써 까먹고 그러면 어떡해. 아, 그러게 말이야. 귀찮아서 맨날 미뤘는데 이참에 자동이체 걸어놓든지 해야겠다. 근데 얼마씩 보내드리고 있어? 응? 결혼할 때 약속했던 대로 양가에 서로 이름으로 2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는데? 왜? 아니, 엄마가 어제 전화해서 돈 안 들어왔다는 얘기하면서 그러시더라고. 좀 치사하다고. 치사해? 뭐가? 고작 20만 원 주면서 날짜도 제대로 못 지키고 괜히 엄마가 전화하게 만드니까 자존심 상하셨겠지. 아, 그런 거 아닌 거 알면서 자기가 잘 설명드리지. 뭐 내가 잘 달래드리긴 했는데 암튼 앞으로 잘 챙겨 까먹지 말고. 알았어. 한 달 후. 자기야, 전화 오는데? 어딨어? 자기야? 뭐야? 편의점 갔나? 30분 후. 아, 밖에 덥다. 잠깐 세탁소 갔다 오는데도 땀이 줄줄이네. 당신, 여기 와서 좀 앉아봐. 응? 왜?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자기 전화가 하도 울리길래 전화 대신 받았거든? 아, 그랬어? 잠깐 갔다 오는 거라 별 연락 없겠지 싶어서 두고 갔었는데. 왜? 뭐였는데? 너 집 있었냐? 집? 아, 옛날에 원룸 하나 있었어. 근데 그거 결혼 전에 엄마 명의로 넘겼는데? 왜? 왜? 와, 어이가 없네. 날 속여놓고 지금 이렇게 태어날 일이야? 아니, 어쩜 이렇게 감쪽같이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 아니, 속이긴 뭘 속여. 내가 무슨 재산 꽁쳐놓은 것도 아니고. 그거 이제 그냥 엄마 집이야. 내 집 아니고. 그 집에서 월세 나오지? 나오지. 그 월세 받아 노후 자금으로 쓰시라고 드린 거니까. 야, 그럼 그 월세만큼 우리 엄마한테 용돈 더 드려야 공평한 거지. 아니, 여태 그런 걸 숨기고 고작 20만 원으로 생색내고 있었냐? 아니, 잠깐만. 그게 왜 공평해? 그 집은 엄연히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내 힘으로 마련한 거고 결혼 전에 엄마한테 드린 건데? 그게 그렇게 억울하면 자기도 총각 때 그렇게 했으면 되잖아. 지금 말장난해? 말장난이 아니라 그렇잖아. 왜 이제 와서 같이 버는 돈 가지고 어머님 용돈을 올리재? 난 온전히 내 돈으로 얻은 집 엄마 드린 것뿐인데? 그것도 결혼 전에? 왜 상의도 안 하고 네 맘대로 막 하는데? 아니, 내가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일을 뭘 상의를 하고 말 거야. 그리고 뼈 빠지게 고생해서 1년에 수천만 원씩 하는 학비 다 대준 엄마 아빠한테 감사 표시로 노후자금에 보태시라고 내 돈으로 내가 드린 걸 뭘 자기랑 상의를 해? 그래서 우리 엄마한텐 용돈을 더 못 드리겠다? 고작 20만 원에 입을 씻겠다 이거야? 솔직히 시댁에서 받은 도움이 뭐가 있는데. 뭐 하다못해 자기가 결혼 자금을 더 냈어. 아니면 어머님이 집을 해주셨어. 혼수를 해주셨어. 도대체 뭘 받았다고? 친정에 그만큼 돈이 더 가는데 당연히 우리 집도 똑같이 받아야지. 아주 곡간 털어서 친정에 다 퍼다주는 여자들이 어디 있는 여자들인가 했더니 내 집에 있었네. 그리고 뭐? 결혼 전에 준 건데 무슨 상이냐고? 그럼 우리 엄만 나 쉽게 키웠냐? 뭐라는 거야? 또라이 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 말 섞기 싫으니까 됐고 출근이나 해. 나도 나가야 되니까. 몇 시간 후. 여보세요? 왜? 점심시간 맞지? 그럼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지금까지 정말 머리 깨지도록 열심히 생각을 해봤는데 난 정말 실망스럽다. 내가 속았다는 게 너무 분해서 지금 솔직히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그래? 어차피 우리 혼인신고도 아직 안 했고 갈라서면 반반이니까 나쁠 거 없지. 그래, 그럼 그러자. 뭐? 내가 반차 쓰고 부동산에 집 내놓을게. 살림살이는 내가 세탁기랑 TV 가져갈 테니까 당신은 제일 비싼 침대랑 냉장고 가져가. 나머진 뭐 상황 봐서 알아서 둘이 나누고. 아, 됐다. 끊자. 그날 밤 나랑 비슷한 나이에 사회생활 시작해서 집까지 샀다니 그건 진짜 대단한 건 맞는 것 같다. 근데 정말 실망한 건 사실이야. 이해할 수도 없고. 아니 대체 뭘 이해할 수 없다는 건데. 나야말로 이해가 안 된다. 다들 뭐 마누라가 친정으로 돈 빼돌린다, 감시 잘해야 한다, 집안 재산 다 친정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할 때마다 그럴 리 없다고 팔짝 뛰었거든? 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설마 이 일을 진짜 내가 겪을 줄은 몰랐지.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우리 집 공금에 손을 댔어? 아니면 그 집에 당신 지분이 못한 1%라도 있어? 도대체 무슨 또라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고. 하다못해 내가 뭐 당신 용돈에 탐낸 적이라도 있어? 곧 그렇게 됐겠지. 미쳐버리겠네. 난 당신이 우리 공동생활비로 입금하고 남은 돈? 길거리에 뿌리든 갈아 마시든 상관없어. 관심도 없다고. 근데 왜 당신은 자꾸 나 혼자 힘으로 결혼 전에 사서 결혼 전에 엄마한테 드린 원룸을 걸고 넘어지는 건데? 그니까 공금을 좀 올려서 딱 그 집 월세만큼만 우리 엄마한테 더 주자는 거잖아. 아니 넌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 너 학교 다닐 때 졸았니? 수학 시간에 처잤어? 아닌가? 이건 도덕 시간에 처잔 건가? 야! 도대체 뭘 하면 그런 또라이 같은 생각이 나오냐? 내가 왜 결혼 전에 산 집 월세만큼의 비용을 지금 우리 공동재산에서 드려야 되는 거냐고. 그거 하나 기분 좋게 그냥 못 드리냐? 뭐? 그래 좋아. 그럼 내가 더 낼게. 정말? 그래 그래야지. 대신 당신도 더 내.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도 똑같이 드릴 거야. 너랑은 진짜 말이 안 통한다. 자기소개하는 거야 지금? 너 진짜 말 안 통한다. 그런 머리로 대학은 어떻게 갔냐 도대체? 너랑은 진짜 말이 안 통하는데. 그래. 네가 내 기분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없던 일로 할게. 그렇게 정리하자 그럼. 내가 많이 양보한 거야. 이 정도면 됐지? 됐지 같은 소리 하네. 웃기고 앉아있어. 됐고 그냥 헤어져. 와, 나 이 꼴 보고는 더 이상 너 같은 새끼랑 살 섞고 못 살겠다. 정남이 떨어져서. 소름 끼쳐. 야, 진짜 말 그런 식으로 할래? 버릇없이 진짜. 뭐라는 거야? 너 뭐 되냐? 우다른이셔? 버릇 같은 소리 하네 진짜. 쌍욕이 입안까지 올라오는데 내가 내 입 더러워지는 거 싫어서 참는다. 뭐 3개월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살았으니 사실혼 인정되지 않겠어? 결혼식도 했고 정 억울하면 소송이라도 거시든가. 너 후회할걸? 그래. 후회할 일 있으면 내가 할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전세도 싼 거라 금방 빠질 거고. 가구야 산지 얼마 안 돼서 카드 내역서 다 갖고 있으니까 돈 따져서 딱 반으로 나누자고. 오케이? 싫으면 뭐 네가 다 가져가고 현금으로 주든가. 와, 너 진짜 정 떨어진다. 고작 이런 일 때문에 진짜 헤어지자고? 우리 엄마한테 용돈 좀 더 드리는 게 그렇게 싫어서? 아니, 더 드리겠다니까? 대신 너도 돈 내라고.
우리 부모님도 똑같이 더 드릴 거니까. 에이씨, 진짜. 됐어. 너랑 무슨 얘기를 하냐? 됐어. 어차피 서류상으로 묶인 것도 없는데 정리해. 오케이, 콜. 내가 우리나라 최고 변호사를 사서라도 그놈의 집값까지 내가 아주 탈탈 털어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 그래. 퍽이나 기대된다. 열심히 해봐. 화이팅! 다음 날. 왜 이렇게 늦어? 같이 부동산 가야 된다니까? 아니, 저기 있잖아. 우리 부동산 가기 전에 얘기 좀 하자. 얘기? 얘기 다 끝났잖아. 무슨 얘기를 또 해? 내가 자기랑 그러고 나서 요즘 회사에서 일도 손에 안 잡혀. 너 하는 거 보고 네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난 지금 당장이라도 너랑 잘 살 생각이야, 진짜. 뭔 개소리를 또 이렇게 창의적으로 하니? 근데 지금 네 태도를 보면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없으니까. 이러면 나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그래. 물러서지 말고 부동산으로 좀 나아가지 않을래? 지금 벌써 약속 시간 늦었거든? 30분 후. 집 내라는데 뭘 또 한숨이야. 지금이라도 네 고집 꺾고 서로 진지한 대화하면 상황 돌릴 수 있어. 마지막 기회야. 잘 생각해. 그래? 그럼 그럴래? 그럼 조건이 있어. 그 집 얘기는 꺼내지 마. 그럼 나도 당신이랑 다시 같이 잘 살아보도록 노력해볼게. 그건 분명히 네가 사과해야 할 부분인데. 그래, 그냥 내가 넘어가 줄게. 그래? 다행이네. 연애 때 그 집 명의 돌렸다고 얘기 못한 건 미안한데, 근데 연애할 때 모든 걸 다 공유해야 되는 거면 당신은 왜 직장 이직하는 것도 이직하고 나서 통보했어? 그건 얘기가 다르잖아. 아니, 다르긴 뭐가 달라? 오히려 그게 더 크지. 앞으로 함께할 미래가 달린 일인데. 아니, 그리고 어머님 용돈 더 드리는 거? 합의 못해. 안 돼. 정 드리고 싶으면 당신 용돈에서 더 드려. 그건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넌 진짜 답이 없다. 친정에는 그렇게 퍼주면서 시댁도 가족인데 그건 못해? 까놓고 말해서 두 분 돌아가시면 어차피 그 집 다시 너한테 돌아올 건데 그럼 그 기간 동안만 엄마한테 용돈 더 드리면 되잖아. 뭐라는 거야? 또 또라이 지수가 올라와? 시댁도 가족이지 물론. 근데 왜 내가 결혼하기 전에 산 집 월세만큼 내가 용돈을 더 드려야 되냐고. 그리고 그 집? 나한테 돌아올 일 없어. 돌아온데도 받지도 않을 거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건 참아도 우리 부모님이 유산 남기고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는 것 같은 그 말은 못 참겠다. 아니, 내가 언제? 똑같이 말해봐. 어머님 사시는 아파트 언제 유산으로 우리한테 넘어오지? 내가 그거 디데이 설정해놓고 살면 넌 좋겠어? 넌 진짜.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냐, 말이. 무슨 원숭이랑 말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구 보고 원숭이라는 건지. 짜증나 죽겠어. 왜 말은 꺼내가지고. 나 그냥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명백한 사기거든? 그래서 난 도저히 널 용서할 수가 없어. 고소하고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혼인 빌미로 사기친 거니까 혼인 빙자 사기죄 그런 거 될 거니까 그 조항으로도 고소할 거야. 그래. 싹 모아서 고소해라. 대신 사실 입증 안 되면
무고죄, 명예훼손까지 해서 너 걸어버릴 테니까 너도 각오해. 네가 그 집 니네 엄마한테 돌린 것도 불법인지 아닌지 다 조사할 거고 티끌 하나까지도 다 털어줄 테니까 각오해. 그래, 해보시든가, 이 병신 새끼야. 다음 날. 제가 이런 상황인데 이거 완전 사기 아닙니까? 저 사기로 고소하려고요. 아니, 선생님. 이건 사기가 아니에요. 네? 아니, 절 속였는데 사기가 아니라뇨? 잘 들어보세요. 사기라는 건 금전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를 기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선생님이 일단 손해본 게 없으시죠? 그리고 기망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손해를 왜 안 봐요? 지네 부모님한테는 그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가는데 우리 엄마한텐 꼴랑 20만 원 줬다니까요, 달에? 만약에 아내분이 선생님을 속이고 재산을 빼돌려서 집을 샀고 그 집에서 나온 월세가 처가 식구한테 들어간다면 사기의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럼 재산분할. 그래. 재산분할은요? 어차피 이혼하면 재산 반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아무리 혼인신고는 안 했다지만 사실혼도 결혼인데. 그 집은 재산분할 안 됩니다. 아니, 그건 또 왜요? 애초에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결혼 전에 갖고 있던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닐 뿐더러 심지어 그 집 명의가 지금 아내분도 아니라면서요. 네, 장모 명의로 해뒀다던데. 그럼 더더욱 안 되죠. 누가 이혼하면서 장모님이랑 재산 분할을 해요? 진짜. 아니, 뭐 법이 이래요. 법이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아내분이 선생님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면 위자료는 선생님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상담 시간은 끝났고요. 이 사건은 제가 맡을 수 있는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니, 저기요. 변호사님! 며칠 후. 자기야. 깜짝이야! 뭐야? 왜 가로등도 없는 길에 서 있어? 심장 떨어질 뻔했네. 저기 있잖아.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 뭐래? 이 빠가사리가?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화해하고 다시 시작하자. 혼인신고도 정식으로 하고 이제 진짜 부부로 살아보자. 지금까진 그냥 예고편이었다고 생각하고. 야. 이런 예고편이면 극장 가기도 싫지. 공포에 호러에 끔찍한데 내가 미쳤냐? 내가 잘못했어. 그냥 우리 엄마가 장모님이랑 다른 취급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서 그랬어. 그니까 우리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혼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다시 잘 살아보자. 응? 됐으니까 그냥 가. 꼴 보기도 싫어. 네가 말하지 말라고 하면 2번 다시 그 집 얘기 안 할게. 우리 엄마 용돈은 그래. 일단은 내가 내 용돈으로 드릴게. 자기 화 풀리고 나면 그건 다시 얘기하자. 뭐라는 거야? 일단은 내 용돈으로 드릴게? 화 풀리면 다시 얘기해? 다시 얘기할 게 뭐 있냐? 진짜 참신하다. 뭐 이런 되도 않는 또라이 새끼가 다 있지? 우리가 헤어지면 양가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시겠어. 너 부모님 생각 안 해? 넌 그렇게 부모님 생각해서 우리 부모님이 빨리 유산 남기시라고 아주 그냥 고사를 지냈냐?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그땐 네 얼굴로 아스팔트 청소해버린다.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합치자. 응? 뭐래 병신아! 꺼져! 그 후 천하의 찌질이같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던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법원 외에서는 전 남편을 다시 볼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은 정확히 반반으로 나눴고 위자료 청구도 할까 하다가 어차피 3개월밖에 안 살아서 얼마 안 나올 거라길래 그건 그냥 뒀습니다. 위자료 소송한다고 그 인간 얼굴 보느니 그냥 그깟 푼돈 포기하고 맘 편히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돈 앞에서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더니 남편이란 인간이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인생 수업 한 번 받았다 치려고요. 똥차 갔으니 새차 오겠죠.